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제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조 솔루션 개발업체와 제조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에는 다 한다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 기업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비용이 효율적이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된 세션에서 그런 고민들,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로 적용이 가능한 SaaS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실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 기술과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이벤트 소식도 함께 전달 드릴게요. 사전 등록을 해주시고 오늘 저희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에어팟과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네이버 클라우드 립스터백까지 함께 추첨해서 전달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준비된 세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 윤규환 수석의 제조기업의 스마트한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주제의 키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 키노트에서는 LS ITC와 동국 시스템즈의 클라우드 활용 성공 사례까지 함께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조 산업을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조기업을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네이버 클라우드 윤규환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더스트리 4.0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2011년에 발의된 독일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해서 생산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원리로는 IoT 기반의 상호 운용성, 센서 데이터 수집과 IT 시스템을 연결하는 정보 투명성, 정보에 입각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분산 결정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인더스트리 4.0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에 좀 더 포커스하고 있는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핵심 원재료로 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사례에서 어떻게 그들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에서 시작해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전환하고 콘텐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고객의 취향 분석을 통해서 완성한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분야의 강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스는 딱딱한 스토리가 아니라 정교하게 큐레이션된 문화 상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뉴스 상품을 먼저 만든 뒤에 거기에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다시 이를 큐레이션해서 종이신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이신문 유료 구독자보다 온라인 유료 구독자가 7배나 이상이 되는
전 세계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유료 고객을 확보한 언론사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지멘스입니다. 제조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언급되는 곳인데요. 생산 프로세스 내에 이미 인공지능, 산업용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솔루션 등 기술을 도입해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설비뿐만이 아니라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IoT 운영 체계인 마인드스피어를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IoT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조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현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의 밸류체인이 완전히 변화하고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갔습니다. 제조기업들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늦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 & 컴퍼니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이미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사용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 20%의 기업들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0% 이상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 74%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에 따른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기술은 어렵다. 클라우드에 지출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라는 의견이 대표적인데요. 클라우드 도입이라는 것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술을 IT 비용 최적화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클라우드 기술을 잘 모르는 제조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은 IT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비즈니스의 가치는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일즈 채널을 넓히고 적기에 제품을 출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9년에 발행한 한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현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여러 산업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온라인이나 웹 중심,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들, 가령 디지털 네이티브, 미디어나 게임, 이커머스와 같은 리테일 분야는 클라우드 도입 수준이 타 산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금융, 대기업군, 그리고 공공 분야인데 이 산업군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제조 산업은 전통적으로 설비 투자가 중심이고 IT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 도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조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현재의 비즈니스에 잘 접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를 IT 운영 방식의 변화나 IT 비용 효율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클라우드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일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제조기업들이 클라우드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머신러닝, IoT,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솔루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라우드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필요로 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활용하는 기업 모두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파트너 세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제조업 RPA 업무 자동화 도입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LSITC 스마트 솔루션 팀 김태준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SITC에서 스마트 솔루션 팀을 맡고 있는 김태준 팀장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 RPA 업무 자동화 도입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미나 제목을 정하다 보니 조금은 딱딱한 제목이 되었는데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제조업의 RPA 도입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RPA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이 업무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 RPA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버즈워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냥 단지 핫한 단어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당당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또는 오늘은 누군가 받으실 택배, 이제는 대부분의 업무 프로세스의 한 부분을 RPA가 처리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RPA를 적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한다고 하면 개인의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에만 집중하여 자동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현재의 RPA 업무 자동화를 보면 이것보다는 우리의 업무의 다양한 사람, 프로세스 등과 어우러져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양한 긴 업무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것을 요새 업무 자동화 트렌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잠깐 저희 LSITC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ITC는 LS그룹에서 IT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IT 서비스, 솔루션,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AI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스마트 솔루션 팀은 솔루션을 활용한 DT 서비스 및 RPA 기반으로 대내 다양한 스마트 워크 DT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그룹 내 RPA 통합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RPA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업무 프로세스를 저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조업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크게 보면 주문을 수주해서 해당 물건을 생산하고 최종 고객에게 생산된 물건을 전달하는 일련의 수주와 출하라는 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두 큰 프로세스 사이에는 저희가 영업, 기획, 구매, 재무, 인사 등과 같은 작고 많은 업무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비제조 기업들과 다른 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외에 이러한 생산 활동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점이 비제조 기업과 제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다른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업무 프로세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IT와 OT라는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IT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인 반면 OT라는 기술은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여서 제조 생산 현장의 설비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IT가 HTTP나 HTTPS 같은 범용 프로토콜과 애플리케이션들로 운영되는 반면에 OT는 모드버스, 프로핏버스, OPC UA와 같은 전용 프로토콜과 설비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용이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IT, OT 시스템과의 기술 격차 또한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 저희가 공정에 내려가서 실제 OT단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설비들을 봐도 80년대 설치된 장비들 또는 90년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아직도 생산활동을 하시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IT와 OT와의 이런 정보기술 격차가 크고 이러한 IT와 OT 간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할 때 물과 기름 같은 이 IT와 OT와의 성격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IT와 OT의 업무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사일로화가 진행되고 둘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서 실제 비즈니스와 생산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프로세스 간 리드타임이 발생하고 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IT, OT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데이터 민주화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의 구축 또는 프로토콜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신 어댑터를 활용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IT, OT 간의 갭을 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갭에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제조업 업무 프로세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OT 간의 정보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방식, 즉 디지털화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적합한 로직으로 개선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결국에는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비즈니스가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로 바뀐 지금 레거시 시스템은 여전히 기술적 부채로 남아 추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없어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속도감 있는 시스템 변경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업무에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최신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육성하는 방식을 제언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레거시 시스템을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 시스템의 역할을 줄여나가면서 최신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레거시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장점이 있고요. 이 사이에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RPA를 이용해서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대부분 취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시스템 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식,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하는 방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재구축하지 못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 방식을 제언드린 이유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최신화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역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하던 역할을 최신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하여서 그 역할을 점점점 줄이게 하여서 최종적으로 레거시 시스템이 도태되도록 만드는 이 방법을 제언드립니다. 이는 RPA를 오토메이션 레이어로 활용한다면 쉽고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RPA를 활용하여 프로세스 간의 장벽이 되는 사일로를 클라우드 기반의 하나의 자동화된 레이어로 연결하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최신 디지털화된 기술 등을 RPA와 함께 엮어서 프로세스와 기술 간의 사일로를 해소하여 원활한 업무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생명을 연장해서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육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버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RPA 서비스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인 LSITC가 글로벌 넘버원 RPA 솔루션인 UiPath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니즈, 즉 업무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신 기업에게 합리적인 비용과 고품질 업무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네이버 클라우드 RPA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니즈가 필요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제조업에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 도입과 활용 측면에서 좀 큰 그림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DT의 한 꼭지로서 RPA를 전개하셨던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RPA 도입을 가장 좋았던 성과로 꼽으십니다. 그만큼 실제로 업무를 하는 현업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요. 만약 아직도 RPA 도입을 망설이시는 기업이 계시다면 서둘러 RPA를 도입하셔서 DT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저희 LSITC가 그 여정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조 업무 시스템을 레거시에서 최신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RPA, 즉 자동화 레이어를 통해서 기존의 사일로화된 시스템 그리고 IT, OT 간의 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LSITC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RPA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 중의 하나로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많은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제조기업 고객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조기업의 비즈니스가 기존보다 더 확장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기존보다 더 편리해지고 설비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방법도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장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요사의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로템 HM솔루션입니다. 현대로템과 HM솔루션은 철도 차량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 솔루션을 통해서 철도 차량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은 열차의 운행 상태나 고장 정보를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시각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부품의 수명도 40%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AI와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한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클라우드 기반의 드론 원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이나 공정의 변화 등을 드론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어서 국내외 22개 현장에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에 온프레미스에 구축한 드론 관제 시스템은 영상이나 접속 트래픽 대응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관제 대상 범위가 내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도로나 산림, 해안 정찰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버추얼랩입니다. 버추얼랩은 세계 92개국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R&D 플랫폼인 마테리얼 스퀘어, 메스큐를 제공하고 있고 소재 시뮬레이션이나 소재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큐는 웹 기반의 모델링 도구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후처리 프로그램, 그리고 무제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소재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가의 계산 서버를 구축, 관리하고 값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뮬레이션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지 않아도 이제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웹 기반의 구입 환경을 통해 손쉽게 시뮬레이션하고 어려운 이론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교육 환경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너 세션으로 고객 사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제조기업의 핵심 업무인 MES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사례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프리미엄 파트너인 동국시스템즈 김기현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기반 제조 혁신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동국시스템즈 김기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동국시스템즈 회사와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DM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실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공철근 MES 구축을 통한 제조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시스템즈는 국내 최초의 민간 철강 기업인 동국제강그룹의 IT 계열사로서 1997년 창립 이후 대내외 맞춤형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크게 비즈니스 사업 구조는 하드웨어, 솔루션, IT 서비스 영역입니다. 하드웨어는 HP, 아루바, 노키아, 넷기어 등의 국내 총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솔루션 사업은 RPA 솔루션인 UiPath, 인포메티카, 클라우데라, 세일즈포스, 네이버웍스 등의 솔루션 파트너 사업과 당사의 자체 솔루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분야는 ERP 및 MES, 인프라, 공정제어, 물류관리, 에너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ITO 서비스 및 컨설팅 영역입니다. 현재 저희 동국시스템즈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 당진, 파주, 포항, 인천 등 국내 6개 사업장과 브라질, 해외 법인에서 총 311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술, 엔지니어 인력이 약 70%를 차지하는 기술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동국시스템즈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국시스템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 수준 진단, 시스템 구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측면에서는 MES 시스템, 입고관리 시스템, 운송관리 시스템, 무인 계량 시스템, 환경 및 안전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시스템즈의 가공철근 MES 솔루션인 DME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MES 솔루션은 가공철근 공장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생산 공정 내의 모든 자원의 공정 단위별 생산 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생산 관련 품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주문 생성 및 주문 관리의 자동화 기능, 생산 및 출하, 검수의 실시간 실적 관리, 가공비 및 운송비 정산 기능을 통해 전 생산 단계를 시스템 통합을 해줍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인건비 감소 등 운영비용 감소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ES 솔루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ES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보고자료의 자동 생성과 자동 오류 체크 기능을 통해서 업무 누락 및 오작업 발생을 최소화하여 관리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생산 현장의 실시간 발생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입고량, 생산량, 출하량 자동 계산 및 재고량 관리를 통해 원가 및 납기율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클레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방 활동 및 빠른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DMES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구축한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는 철근 가공 및 유통, 판매를 주 사업을 하는 가공 철근 회사로 서울 본사와 지방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MES 시스템의 경우 서버 등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잦은 장애로 시스템이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기능적으로는 실적 데이터 누락 및 수작업 입력으로 생산 업무와 효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량 시스템과 미연계로 고객 클레임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동국시스템즈 DMES 솔루션과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 정보를 생성하고
주문 진행 현황을 주문 생성부터 생산 진행, 출하까지 실시간으로 조회 및 관리해주는 주문 영역이 있으며 자재 입고 및 재고 관리, 주문에 따른 설비별 작업 계획과 지시, 투입량 보정을 통한 생산 실적 처리, 계량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제품 계량 및 출하를 담당하는 생산 출하 영역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치수 및 형상, 설비 마스터 정보 관리를 통한 표준화 기능인 기준 관리 영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성적으로 보면 DMS 시스템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였으며 DMS 시스템과 본사, 공장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IPsec VPN을 통해 주문, 생산, 출하에 관련된 데이터 전송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구축된 기능을 살펴보면 PDA 실적 등록 기능은 반응형 웹을 통해 PDA의 성능 및 안정성을 개선하였으며 현황판은 실적 집계, 보고서 작성, 분석 자료의 자동화, 실시간 설비별, 작업자별 생산량 집계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코드 관리와 형상 이미지 기능을 통해 표준화 및 가독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재인 철근을 제품 생산 시점이 아닌 출하 시점에 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로스율을 계산하여 재고 오차를 개선한 철근 재고 관리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생산 완료된 제품의 상태 관리와 상차 편성이 가능한 제품 재고 관리 기능이 있었습니다. 무인 계량대를 통한 자동 입고 처리와 중량 확인, 자동 송장 출력 후 출하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PDA를 통하여 제품 바코드 스캐너를 통한 제품 출하 검수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 안정성, 성능, 유지보수 측면에서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가공 철근 제품의 월 평균 시간당 생산량은 주문 및 생산 전산 자동화로 기존 대비 약 8% 정도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상차 및 출하에 따른 고객 클레임 발생률은 재고 관리와 계량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전산 자동화로 기존 대비 약 6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가공 제품의 생산 완료 후 출하 전 상태의 월 평균 중량에 따른 제공 재고는 기존 대비 33%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공 철근 주문의 월 평균 납기 준수율은 기존 대비 약 24%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네이버의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검증된 서버 및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로 장애율이 감소하였으며 빠르고 쉽게 서버 등의 자원을 증설 또는 축소하여 인프라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예방과 ERP 등 추가 시스템 도입 시 빠르게 추가 및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및 관제 서비스와 VPN을 통한 암호화된 사설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보안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 영업관리 측면에서는 실시간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영업 의사결정과 공장별 생산량, 생산 대기량, 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출하 가능일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생산관리 측면에서는 공장과 본사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었으며 설비별 캐파와 생산 대기량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생산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철근 재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주문 시점에 예측이 가능하여 재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엑셀 등의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전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조회가 가능하여졌고 보고서 형태의 각종 문서를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와 형태로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갈수록 기업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제조산업도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조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는 많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제조산업에 특화된 서비스 및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스마트 매니팩토링 제조 서비스를 통해서 제조산업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동국 시스템즈의 가공 철근 MES인 DMES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장애 리스트가 감소하고 시스템이 추가될 때에도 쉽게 연동할 수 있었으며 보안 및 관제, 전용성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만 구축하던 MES를 클라우드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4.0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주요 사례들을 파트너 세션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조기업을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세미나의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제조기업이 부담 없이 도입하고 업무 방식의 변화를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마트워크 솔루션, IoT와 MES 등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제조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세션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윤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